머리가 좋아진다는 총명탕이라는 처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처럼 이 약만 먹으면 총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한의원 황상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머리가 좋아지는 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이 IQ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한 번 보면 외워지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타고난 머리의 능력치는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완벽히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컨디션이 좋아서 공부가 잘 되고 일의 능률이 매우 높아지고, 어떤 때는 멍하고 집중이 안 돼서 책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일도 손에 안 잡혀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즉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내가 타고난 지능이나 능력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능력치를 극대화하여 잘 쓰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꼭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은 머리가 좋아진다는 총명탕이라는 처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처럼 이 약만 먹으면 총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 총명탕은 백복신, 원지, 석창포로 구성된 처방입니다. 주요 약재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백복신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원지와 석창포는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역할로, 특히 석창포는 개규약으로 담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실제로 세 가지 약재의 공통점은 습과 담을 없애는 약재입니다. 습과 담, 이것이 무엇일까요? 복신이라는 약재가 심신을 안정시킨다고 했는데, 원래 복신은 복령이라는 약재와 족보가 비슷한 약재입니다. 채취할 때도 복신과 복령은 소나무 뿌리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위가 다르지만 효능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지만 작용 원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령이 원래 우리 몸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약재입니다. 즉 복신의 효능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원리가 몸에 불필요한 가수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재들은 정서와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독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독의 개념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복령이 이뇨작용을 통해서 몸의 붓기를 빼서 수분 대사를 정상화시켜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복신은 좀 더 정신과 뇌 기능에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 수독이 바로 습에 해당합니다. 습도가 높고 환기도 잘 안 되는 곳에서 머리가 왠지 멍하고 무거워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지와 석창포도 수독과 다른 종류의 담을 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담은 담적이라는 용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수독이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물이라면, 담은 위장에 있다면 위장 안의 노폐물, 기관지에 있다면 가래와 같은 유형의 물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노폐물이 우리 몸 곳곳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원지와 석창포는 이러한 담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앞서서 습과 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습은 수독을 말하고 담은 순환기에 존재하면서 순환 장애를 유발하는 유형의 노폐물을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물질들을 제거하여 뇌 기능을 올리는 것이 바로 총명탕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뇌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뇌의 무게는 1에서 1.5kg 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몸의 에너지를 20% 정도를 쓸 만큼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뇌의 주요 에너지 원천은 포도당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당만 잘 공급해주면 머리도 잘 돌아가고 뇌 기능도 좋아질 것 같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총명탕의 원리에서 보는 것처럼 뇌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몸의 대사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 식량이 부족한 영양 결핍의 시대에는 영양만 잘 공급해 주어도 뇌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를 잘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수독과 담을 제거해 주는 것이 총명탕의 원리입니다.
뇌로 가는 영양분이 잘 공급되고 뇌순환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해주면 알아서 뇌 기능은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 우리의 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뇌는 뇌의 맥락 얼기에서 하루에 500cc 분비되어 뇌와 척수를 순환하는 CSF, 뇌 척수액이 있습니다. 이 뇌 척수액의 기능을 알기 전에 뇌의 비비비라는 뇌 장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뇌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물질이나 독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매우 치밀하게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이 뇌 장벽 때문에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직접적으로 모세혈관에서 나와서 뇌 조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뇌에서 선별하여 물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기서 뇌 척수액이 관여가 됩니다. 즉, 뇌 척수액은 뇌와 척수의 사이를 돌면서 뇌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 뇌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극대화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자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잠을 잘 자야 뇌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데, 문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고 있죠. 첫 번째, 밤에 공부나 일 때문에 너무 늦게 자거나, 두 번째, 밤에 야식을 먹고 바로 자서 소화 및 수면 상태가 불량하거나, 세 번째, 매일 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는 등 잠을 올바른 방법으로 자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코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나 알러지 탓일까요? 아니면 식습관 탓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최근에는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염이 뇌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해부학적으로 코 안쪽으로는 부비동이 있고 그 뒤쪽으로는 저평고를 거쳐 뇌하수체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비염이 있어서 점막이 부어 있거나 염증이 생겨서 점액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앞서 말씀드린 습과 담과 같은 노폐물이 생기면서 부비동에 농이 차거나 이 부위의 순환이 저하되어 미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노폐물이 순환기에 영향을 주어서 간접적으로 뇌 기능에 영향을 주고, 코와 부비동에서 생긴 염증이 뇌하수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뇌 호르몬 분비에도 불균형이 생겨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꾸준히 하거나 코 건강을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아침을 먹어야 합니다. 요즘 아침을 안 먹는 분들 너무 많죠.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 아침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아침에 출근이나 등교 준비 때문에 바빠서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해야 돼서 아침을 안 먹는 분도 있죠. 그런데 뇌 기능을 생각한다면 아침을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데, 뇌 영양의 공급원인 포도당을 제때 공급해주지 않으면 뇌 기능이 떨어져서 학습이나 작업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뇌 기능에 좋은 용환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약재는 보혈약으로 분류가 되고 특히 심장과 비장에 작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심장에 작용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심장에 작용하는 약재는 자율신경 안정과 뇌 기능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건망증이나 학습 능력 등 뇌 기능 치료로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쓰는 약재 중 하나입니다. 이 약재는 뇌 기능뿐만 아니라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고 맛도 달아서 먹기가 매우 편합니다. 이 용환육을 하루에 4에서 8g 정도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머리가 좋아지는 법 첫 번째 시간으로 뇌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잠을 늦지 않게 잘 자자. 두 번째, 코질환 관리하자. 세 번째, 아침 식사를 꼭 하자. 네 번째, 용환육 차를 마시자.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지만 실천을 해보시면 분명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